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 오늘 22% 상승 마감이 됐고요.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타점에 공략을 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합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타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상승한 데에는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요 내용 때문이에요. HLB 간암 신약 미국 PBM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되고 있다. 이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이 내용이 뭐 나올 걸 알고 뭐 매집을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을 합니다.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타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단 기간, 즉 보유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다른 종목에 가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하도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그쵸? 자, 여기 제가 조회를 눌러보고 있는데 계속 끔뻑거리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8일 오늘까지입니다. 대략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제 수익은 128.65%가 찍혔고요.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한다는 건 손실 난 부분까지 다 합산한 수익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즉 계좌가 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2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무료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다 인증을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요.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하게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처음에 이 화면을 여니까 HLB 나오죠.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차트 화면이고요. 실제 내가 매매한 내역이 다 찍혀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하락했고 반등 확인하고 매수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서 한 4일 정도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31%의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간 가격에서 매수를 다시 잡고 오늘 22% 급등.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지 않았다면 HLB가 지금 적자를 그것도 장기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의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강프로의 소통방 그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AD 테크놀로지, 시그네틱스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가 됐는데 오늘은 제가 HLB는 다시 매수하면서 4번이나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추가적으로 뭐 매매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요즘에 계속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제가 보고 있고 그중에 오늘 거래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AD테크 이렇게 눌러서 보면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죠. 시가의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시가보다는 좀 빠졌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매수를 2번이나 들어갔죠. 그리고 2월 달에도 매매한 결과를 보면 11.1%의 수익 구간 그리고 오늘 상승한 부분으로 인해서 13%의 수익 구간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HLB도 그렇고 AD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다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 그렇죠? 매물 소화가 끝난 종목만을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할 거예요. 자, 3월 7일 어저께죠. 엑시콘 사피엔 반도체 금양 2차 전지고 사피엔 반도체 반도체고요. 엑시콘 반도체입니다.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 몇 프로 수익? 14.78%. 그렇죠? 정확하게 어저께 매도한 내역이 잡히죠.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고요. 그 밑에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저는 상한가 가기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매도 평균가 41,250원 찍혀 있고 수익률은 17.92%. 정확하게 하나 둘 셋 3일 만에 끝냈습니다. 화수 목이 끝인 거예요. 근데 여기 상장 첫날 매수를 해서 다음날 매도하고 27.69%. 그렇죠? 상장한 첫날이니까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그런 종목만을 공략하고 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쪽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지만 신고가 돌파 구간에는 여지없이 매수가 들어가고 수익을 실현해가고 있다. 물론 손절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내가 전체적으로 수익 구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었던 내 계좌 수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아야 되는 건 소통방에서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 그렇죠? 장시작전에 다 공유가 됩니다. 진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HLB가 왜 올라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HLB는 지금 실적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적자, 그것도 장기 적자. 그쵸? 자, 내용을 실제 확인해 볼게요. 여기를 연간으로 돌려서 보면 직전 5년 분기 동안 23년까지 치면 23,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10조를 넘어섰고요. 오늘 상승분으로 인해서 2조 정도가 추가적으로 올라갔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은 12조 8천억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중요한 얘기예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다니면 나는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 3프로TV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주식 채널에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실적을 보면서 들어가라. 적자 기업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론 적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해야 될까?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뭐 삼성전자 욕도 많이 먹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죠. 근데 삼성전자는요. 주봉으로 보잖아요. 고가에 대한 부분은 21년 1월 달에 96,800원입니다. 이때가 21년 1월 달이에요. 새해 벽두부터 고가를 찍고 빠지기 시작한 게 1년 반 동안 50%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실적을 보고 실적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이때 실적이 나빠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 21년도 1년 내내 내리는 이 상황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확인해 볼게요. 이걸 진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에 실적 35조 찍혔죠. 그리고 나서 21년도 51조 몇 프로 성장이에요? 한 40% 성장했죠. 그런데 21년도의 실적이 그 결산 실적이 언제 나와요? 22년 초에 나오죠. 그러면 답 나온 거잖아요. 매 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삼성전자 처음 하잖아요. 매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이래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간다고 봐야 될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지금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에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실적은 나와보기 전까지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어차피 주가는 예상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고 HLB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HLB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HLB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을 포함해서 뭐 캄렐리 주마까지 FDA 승인을 넣어놨는데 FDA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부가가치를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이유의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원래 HLB를 포함해서 한국의 제약사들은 그쵸? 특히나 신약 개발 업체들 중에 제약사들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10조라는 벽이에요. 그쵸?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고요. 조단위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고 여기서 10조의 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신라젠이 10조의 벽을 다시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HLB가 10조의 벽을 만들어냈다. 그쵸? 월봉으로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구간이 10조예요. 여기 이 고점이 10조예요. 10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국의 제약사들은 10조가 벽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다 10조 넘는데요. 신약 개발. 그쵸? 신약 개발에 대해서입니다. 이쪽은 다 시밀러예요. 그쵸? 복제약 이쪽이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신약 개발은 당장에 돈이 안 되잖아요. 복제약은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시밀러는 돈이 돼요. 근데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 절차를 다 거치고 개발 단계도 있고 개발 단계에서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많이 받지만 그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게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거지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어디까지 부여할 수 있을지는 시장이 결정하고 그 시장의 결정이 10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매수를 해왔는지. HLB, 그쵸? 정확하게 제가 신고가 만들고 눌림목 반등 확인 매수 4일 동안 31% 수익 보고 내가 6만 얼마에 팔았어요? 여기 보세요. 63,100원에 팔았죠. 여기.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됐나요? 매수 평균가 8만 원, 78,500원, 76,400원, 82,000원 올라가는 계속 사잖아요. 그리고 오늘 급등하죠. 내가 판 것보다 20%는 더 올라가서 또 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된다고요. 그게 타점에 대한 이해다. 그쵸?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점은 움직이는 부분을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올라갔으니까 어디까지 내려오면 매수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계좌 인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진짜 가격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정말 지옥이 될 겁니다.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HLB는 지금 새로운 시작점에 들어갔다. 최소한 100% 갑니다. 최소한. 그러면 이 구간에서 그쵸? 얼마예요? 거의 한 8만 원, 9만 원 정도죠. 못해도 20만 원은 찍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만 원은. 어디까지 평가받을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 이상 받는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럽 쪽으로 바로 진출한다 그랬죠. 승인 떨어지면 유럽은 대행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판을 하지 않아요.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마진율이 한 80에서 90% 나옵니다. 근데 이대로 다 이익으로 잡히진 않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약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은 어마어마하다. 미국의 빅파마가 왜 생겼습니까? 당연히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한국 시장에도 HLB를 토대로 새로운 상황이 열린 겁니다. 정말 새로운 상황이 열린 거예요, 이건. 10조를 넘어서는 기대감. 즉,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돈이 바로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무슨 약국에서 오메가3 팔듯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한번 계약 체결이 되면 돈은 한 번에 들어오고 바로 계속 진출하고 생산량 늘리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타점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실시간 타점을 받아볼 수밖에 없고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공개를 합니다. 그쵸? 세력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얼마에 잡냐잖아요. 야, 세력들이 얼마에 샀다더라. 그 카더라 가지고 하지 말고 세력들이 얼마에 산 게 문제가 아니라 니는 얼마에 샀는데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건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세력들이 얼마에 산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까지 기간을 2주 안으로 끊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주 안에 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이게 핵심이에요. 공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하겠다. 그쵸?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종목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비쌀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싼 종목을 찾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비싼 종목을 찾기 시작하면 주식이 쉬워질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 올라가는 종목은 비쌀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을 어떻게 거래를 해왔는지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고 계좌 수익 인증했습니다. 그럼 답 다 나왔죠?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